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정광재입니다. 오늘은 독립과 건국이 왜 험난한가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외신에 세계 최대의 유랑민족인 쿠르드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외롭게 싸우고는 있지만 최근에는 미국으로부터도 이 버림을 받고 독립은 물론 생존까지도 위협받고 있다고들 하는데, 이 쿠르드 문제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과 건국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신도 정확히 들여다보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을 되새겨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방송을 준비했는데 아주 흥미롭고 입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슬라브 여인의 이별이란 곡부터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렇죠. 이게 애잔하면서도 비장한 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슬라브 여인의 이별, 1912년에 작곡된 이 곡인데, 아마도 그 세르비아 어머님들이 오스만 투르크에 대항하는 그 1차 발칸 전쟁의 아들을 보내는 그 장면에 영감을 받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아갑킨이라는 사람이 작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영상을 보니까 이 러시아 승전 기념일 행사 같습니다. 마쿠 행사인데요. 이 곡은 러시아 레드 아미 코어도 많이 연주하는 곡입니다. 공교롭게 이 노래 부르는 자라라고 하는 여가수가 쿠르드족입니다. 현재도 투르크, 즉 터키는 쿠르드족을 탄압하고 있고, 과거는 인종 청소도 했죠. 참 이 여가수를 보면 쿠르드족의 기구한 역사가 느껴집니다. 이 쿠르드족이 러시아의 그 인기 가수라는 거, 이런 걸 보면 참 그들의 그 디아스포라의 그 광대함에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 자라라고 하는 가수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부모가 북부 이라크 출신으로 아르메니아를 거쳐 페테르부르크, 옛날에 레닌그라드까지 이주한 겁니다. 쿠르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 없는 민족입니다. 인구가 3천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캐나다 인구가 3,500만 아닙니까? 그리고 호주가 2,400만인 것 비하면 결코 적지 않은 인구입니다. 네, 그 중동 지역만 보면 역사적인 숙적인 터키의 1,800만 명, 그 다음에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의 800만 명, 또 이라크 북부 지역에 500만 명, 또 시리아에 200만 명 정도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없으니까 또 유럽 각지에 퍼져 많이 나가 있는데, 독일에도 65만 명, 또 프랑스에 12만 명, 네덜란드에 약 8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 가보시면 아시겠죠. 택시 운전사 웬만하면 다 쿠르드족입니다. 쿠르드족은 인종적으로는 페르시아, 즉 이란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구는 터키 산간 지역에 집중되어 있죠. 이 사람들 사는 곳이 모두 척박한 산악지역인데, 종교는 수니파 이슬람이고 수피즘도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한자로 파사라고 씁니다. 성경에 보면 파사라고 하는 한자어죠.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중국어로도 이 파사를 그대로 읽어 보스라고 합니다만, 실크로드 출발점이 중국 시안이죠. 여기도 페르시아 문명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시안 사투리로 빨리빨리란 말이 컬리마차인데요. 이게 페르시아 유래입니다. 그래서 현지 가이드들이 외지에서 온 중국 관광객들에게 상식으로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시안 여행 가실 기회 있으면 한번 이 말씀 한번 사용해 보시면 한번 깜짝 놀랄 겁니다. 현지인들이요. 참 재밌는 말씀인데, 그럼 다시 그 쿠르드족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쿠르드는 한 번도 통일된 나라를 가지지 못한 민족이죠.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영국은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쿠르드족을 이용했습니다. 열심히 싸워주면 독립국가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오스만 투르크가 해체되고, 또 이를 위한 그 조약이 그 1920년대 세브레 조약입니다만, 이게 아주 황당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터키를 연합국이 마구 쪼갠 건데, 여기에 이제 투르크 독립국가가 있었습니다. 저기 화면 보시면 이게 줄무늬, 맞습니다. 아르메니아 아래에 이제 줄무늬가 있는데, 저기가
독립국가 세워주겠다고 한 영역입니다. 그렇죠. 약속한 예, 지역인데 예. 이 영토 분할이 너무나 황당하니까 네. 터키 쪽의 민족주의자들의 반발이 거세서 네. 사실은 그 전에 했던 약속이 없던 일이 되고 말죠. 네. 예. 예, 중동이나 아프리카 보시면 국경선이 직선이 많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식민 지배를 했던 서구 열강들이 진짜 말 그대로 땅 따먹기 식으로 영토 획정을 해서 그랬는데요.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1920년 세브레 조약에게 프랑스 제조박물관 여기 구체적으로는 포슬린 뮤지엄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열강들이 조약을 맺었는데 여기서 중동을 마구 땅 따먹기 식으로 국경선을 그었는데요. 이 조약에 쿠르드인의 외교라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23년에 무산되는 걸로 결론이 나는데요. 독립과 건국을 하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외교 노력을 기울이고 Japan Inside Out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로 만든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함을 새삼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독립을 노렸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무산된 결정적인 이유는 중동의 디아스포라가 워낙 여러 나라에 걸쳐 있다는 점입니다. 또 쿠르드 독립을 기치로 내건 단체가 난립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시리아의 쿠르드족 민병대 인민수비대 YPG부터 극렬 독립파인 쿠르드 노동자당 PKK, 자치를 주장하는 KDP, 쿠르드 인민민주당 HDP, 쿠르드 평화민주당 BDP 등 아주 수를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일하는 단체가 없으니 어느 쪽이 쿠르드를 대변한다고 해도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만한 데가 전혀 없습니다. 이 단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게 쿠르드 노동자당 PKK와 민병대인 YPG인데요. 이게 서방 세계에서 테러 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시리아에서 철군을 하고 또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을 터키가 노리고 있다고 해서 네. 트럼프가 동맹을 배신했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국내 언론 매체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는 천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히 PKK는 IS보다 더 잔인하고 나쁘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국제관계에서 동맹이란 단어의 정의조차 모르는 게 국내 식자층입니다. 쿠르드 입장에서는 서방에 이용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쿠르드의 어느 단체도 미국과 서방과 동맹을 맺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신을 했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맺은 한미동맹은 네. 상당히 너무나도 위대하고 이 수십 년 동안 이 나라의 생명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맹은 쉽게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국력이 되고 상대방이 얻을 게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동맹인데 네. 물론 이제 지정학적으로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미국의 국익도 있었겠지만 냉정하게 보면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은 게 한미방위조약입니다. 그 덕택에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발전도 이룰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 잘못된 전제이긴 하지만 이 미국이 쿠르드를 배신하고 또 중동에서 손을 뗐다. 또 대한민국도 배신할 수 있다. 네. 이런 주장을 혹자들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것을 보면 한미동맹 해체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건 맞죠. 당연히 미국도 지금 문재인 정권을 좋게 보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미국의 국제 전략은 중국에 맞춰져 있습니다. 중국이 어쨌거나 북한의 뒷배죠. 미국은 한국을 밉건 좋건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몰 딜이다, 빅 딜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수사에 일이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수사일 뿐입니다. 예. 수사죠. 네, 그 트럼프는 멀타이레터럴보다는 바이레터럴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죠. 그 집단 조약 기구보다는 양변 관계로 각계격파를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나토가 그렇죠. 세계가 너무 복잡해서 지금 전통적인 그 동맹 관계는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도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못 해내면 영내의 핵 도미노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북핵을 인정을 하게 되면 일본은 당연히 핵무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본이 과거에 미국과 전쟁을 한 나라죠. 상당히 무서운 나라인데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타이완, 베트남 모든 나라가 다 핵을 가지겠다고 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디펜스 커미트먼트는 이런 차원에서 바라봐야 맞습니다. 네, 이제 이번 방송은 크루드와 관련된 국제 정세부터 한반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이 복잡한 국제사회에서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공산화 위협 속에서 생존과 번영을 지켜온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역사와 인문, 국제정치를 망라한 오늘의 그 이승만 TV와 같은 방송을 앞으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진 사회